이미 조금 늦은 거 아니야? 너 조금 어떻게 늦지? 지금부터 많이 늦는 거 아닐까? 자, 윈터 마지막 주죠? 그지? 윈터 마지막 주죠? 나랑 오늘 마지막으로 수업하는 날일 겁니다. 윈터에서는 나랑 마지막으로 기분 좋죠? 끝나니까 기분 좋을 텐데 나는 마지막까지 문제를 드릴게요. 늦는 분들은 뭘 풀겠냐는 이거 긴고 주죠. 지금이 20분 해볼게요. 앞에 것만.
졸려도 잠들지 마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사실 모의고사 보면 벌써 국어는 끝나 있을 시간이라서 지금 졸리면 수학 때 자는 거긴 합니다. 타이머 택해봐. 오 분 뒤에 같이 볼게요. 삼 분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다들 잘 푸는군요.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이거에 가려서 안 보였다. 미안. 자, 가봅시다. 조금 넓은 사람이 있어도 딱 가봅시다. 시간이 사실 여러분이 처음에 시험을 치러 들어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처음 볼 때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잖아요. 모의고사를 처음 볼 때 시간이 모자랐다고 해서 그렇게 막 우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80%가 시간의 압박을 느껴요. 모자라다 하면서 찍기도 하고 초반엔 다 그래요. 쌤도 처음에 국어 이제 물론 라떼는 50문제였어요. 라떼는 50문제였고 국어 영역이 아니었어요. 언어 영역이었고요. 그리고 듣기가 5문제가 있었어요. 국어 듣기 5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달랐는데 똑같이 80분이긴 했고 여러분이 푸는 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좀 더 쉬운 걸 풀었어요. 쉬운 걸 풀었는데도 이제 어쨌든 그때는 다 같은 걸 푸니까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국어 그 당시엔 언어 외국어였지. 언어 외국어는 시간이 모자라고 수학은 몰라서 시간이 남더라고. 어차피 찍는 거 내가 뭐 20분 고민해서 2번 찍으나 1초 고민해서 2번 찍으나 똑같으니까 수학만 시간이 남더라고. 근데 수학은 잘 극복을 못했고요. 수학은 잘 극복을 못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계속 안 남다가 처음에 시간도 계속 안 남고 등급도 안 나왔어. 등급도 안 나오다가 고2 고3 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남더라고. 시간이 그 당시가 더 쉽긴 했는데 그 쌤이 수능 때 수능 보러 가서 한 20분을 남기고 다 풀었나? 20분을 남기고 다 풀었더니 앞에 내가 요 자리에 앉았었거든. 수능 때 히터가 여기 있고 요 자리에 앉았어서 엄청 졸린 거야 1교시 때. 그래서 다 풀고 검토까지 했으니까 꼬박꼬박 졸았지. 감독관님이 앞에서 되게 작은 소리로 혀를 차더라고. 이만 오답이구나. 수능장 와서 1교시 하고 쿨하게 자는구나. 그래서 그걸 ASMR 삼아서 잤거든. 근데 어찌됐든 그 수능은 뭐 쉬운 것도 있었어요. 그때가 쌤이 엄청 손해를 봤던 게 잘하는 사람은 손해를 봐요. 얼마나 손해를 보냐면 다 쉽게 나와서 등급컷이 올라가면 손해를 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전 시험도 100점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 전 시험에서 표준 점수가 130대를 나와서 이거에 기도 메타로 대학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컷이 98이 나오더라고 수능 때. 친구가 맨날 나 국어 3등급이라 했는데 갑자기 수능 치고 나서 전화가 오더라고. 야 국어 98이야. 그래서 그 축하는 해주는데 이거 있잖아. 저 새끼가 아씨 물론 그 친구 잘 돼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 친구 동국대 경찰 인정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은 노력하다 보면 남아요. 국어는 그럴 수 있는 과목이에요. 나 영어는 남는다고 말 못하겠어요.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어는 하다 보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걸 보고 느낀 거는 시간이 쳐다볼 필요 없어요. 오늘 후딱 끝낼 거예요. 뭐 마지막인데 굳이 질질 끌어서 할 필요 뭐 있나?
그래서 후딱 답만 찾는 쪽으로 바바박 보고 끝낼 거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주자면요. 여러분이 만든 문제풀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걸 제시해줘도 그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야.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써놓으면은 그걸 잘 찾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밑줄을 막 긋고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화살표 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다 개인 차예요.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의 필기로 최소한 뭔가 건드리지 않았을 때 더 정보를 잘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뭔가 표시해놓지 않으면 애초에 그걸 중요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지문에 접근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나의 스타일 있잖아. 뭐 나는 동그라미를 친다. 아니면 선지에도 나는 동그라미 치고 X표 치고 이런 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찾아야 됩니다. 찾는데 도움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내가 선생님이 제시한 시간보다 좀 더 걸렸다 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좀 덜 걸렸다고 해서 딱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그거에 대해서 자만심 가질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지문을 결국에서 다 올려드렸으니까 마지막 지문으로 선정하는 사회 플러스 사회 이론이야. 사회 플러스 기술인데 거의 사회 이론에 대한 얘기예요. 사회 이론에 대한 얘기는 단골이긴 한데요. 학년별로 그냥 뭐 1학년 때 한 번, 두 번 나오고 2학년 때 한 번, 두 번 나오고 이 정도 단골이란 거지, 매 시험에 모든 사회 이론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회 이론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거의 조그만한 책 한 권이에요. 조그만한 책 한 권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만 빼가지고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국어 지문들은 발췌해서 조금만 떼서 여러분한테 겉핥기만 알려줄 수는 있거든. 근데 틀린 것 알려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사회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꼭 한 번쯤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막 내가 그래서 사회 이론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되나? 뭐 사회 이론에 대해서 어디 뭐 구독이라도 하고 유튜브라도 계속 봐야 되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국어 비문학에서 배경 지식은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읽고 익숙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건 심리적인 얘기고요. 기술적으로나 누가 더 문제를 잘 푼다 이런 거는 배경 지식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봅시다. 자,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지. 선발 기업, 후발 기업이 있다. 내가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스마트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저거 고수익 개쩌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삼성에 도전장을 내밀어요. 광고 누가 더 잘하겠어요? 삼성이 더 잘하겠죠. 파는 거 누가 더 잘하겠어요? 삼성이 더 잘하겠죠. 자, 당연히 더 뛰어나죠. 기술력도 뭐 나는 접는 거 종이밖에 못 접죠. 근데 삼성은 핸드폰이 접잖아요. 그죠? 기술력도 넘사벽이다. 너무하겠니? 자, 점을 고려하면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치? 먼저 팔기 시작한 놈이 먼저 파이를 먹고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경제 환경에서는 에서는의 밑줄 쳐볼게요. 오늘날 모두라고 뭐 이게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통념이 바뀐 건 아니고 에서는이 나오면 뭐죠?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서는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기업에서 후발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몇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관찰되긴 한다고요. 그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있다. 추격 사이클 이론 네모. 그럼 이 이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네요. 산업의 주도권 이동과 관련하여 기업에는 세 가지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 말해주겠다. 세 가지는 말해주겠다. 그럼 그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류해낼 수 있어야 되죠. 굳이 펜으로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1번에 대한 얘기인지 2번에 대한 얘기인지 3번에 대한 얘기인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분류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 그 차이 1번을 아무렇게나 해두세요. 여러분이 연필로 적은 게 하도 많길래 따로 가이드라인은 좀 넓게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다. 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 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대. 새 기술이 나타났대. 새 기술 뭐 23년도 2월에 뉴 버전이야.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은 선발기업도 후발기업도 어떤가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은 누가 더 빨리 하느냐는 모르는 얘기예요. 아예 새로운 기술이라면 모르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동등한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동등하냐? 보통 실제에서는 그래도 돈 많은 놈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먼저 노하우 있는 놈이 실패해본 놈이 더 잘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는 동등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선발기업이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 밑줄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 밑줄 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요즘은 뭐 당연히 IT에 많이 쓰게 되죠. IT에 많이 쓰게 돼요. 새로운 기술. 근데 내가 이미 잘 팔고 있었어. 내가 이미 업계 탑급이야. 그냥 이렇게 팔아도 업계 탑급이야. 그러면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업계 탑급을 유지하려고 그냥 이렇게 팔았는데 탑급이면 도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다고요. 그쵸? 자, 뭐 저런 접는 폰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저거에서 갈아탔지만은 접는 폰 같은 경우에 아직도 누구는 안 하고 있죠. 얘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얘는 아직도 안 접고 있어요. 뭐 접는다는 소식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전혀 안 접고 있죠. 왜? 안 접어도 잘 팔리거든요. 안 접어도 나 같은 놈들이 사준단 말이야. 그지? 나 같은 놈들이 이제 어휴 카메라 3개 너무 좋아 보여 이러면서 사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주저한다는 거죠. 왜? 새로운 기술에는 돈도 들고 성공하리란 보장도 모르니까요. 그죠? 자, 후발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면 선발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알고 보니까 개쩌는 기술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기술이었어. 또 후발기업은 잃을 거 없잖아요. 이미 잘 팔리던 놈들도 아니야. 잃을 거 없으니까 그냥 도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박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찾아보면 뭐 리프 프로깅 같은 뭐 용어로 얘기하는데 역시나 배경 지식의 문제니까 내비두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2번 해둡니다.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자, 경기 수단 또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이렇게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한다. 새로운 소비자층 또 주 타겟이 되는 소비자층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죠. 그지? 몇 년 전만 해도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뭐 이딴 말 나오지 않았어요. 그지? 별로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기 뭐 저기 뭐 어떤 회사에서는 맨날 MZ세대 공략 이러면서 뭐 이상한 거 만들어서 카드 뉴스 뿌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계속 반복 또 나중에 뭐 새로운 세대라던가 또 새로운 계층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공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또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불황기의 일부 선발기업은 적자로 인해 자원을 방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후발기업은 이런 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뭐냐면 보통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단 뭐 파는 때라면 가격을 올려요. 우리 죽겠으니까 가격을 올려요. 그리고 점점 내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거든. 내 수입을 늘리는 데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뭘 줄이면 되냐? 나가는 돈을 줄이면 돼요. 나가는 돈을 줄이면 돼요. 가장 기업들이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람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사람의 책상을 빼요. 사람의 책상을 빼서 소위 말해 자르죠. 구조조정을 해요. 인건비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서 퇴사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 나는 삼성에서 퇴사 당했으니까 삼성 미만은 안 가. 이러나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신생 기업을 가든 뭐 새로운 직종에 가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의 상태가 좋아. 나한테 돈을 잘 줘.
굳이 옮길 필요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려웠지만 자원을 방출한다는 거, 인적 자원도 방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업들이 야금할 수 있다는 거. 또 동그라미. 불황기에는 이 기술 이전과 지식 습득이 쉬워지고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는데, 자 보통 많이 보죠. 어디가 망해요? 옷가게가 망해요. 진짜 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이 붙어있어. 어떤 거 창고 대방출 이런 거 많이 붙어있어요. 막 70% 80% 세일한대. 그런 데서 뭐 막 입을 거 정도는 주워갈 수 있죠. 그지?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망해서 싸고 빨리 처분한다고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망하면 싸고 빨리 처분하니까요. 이 역시 후발 기업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야금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3번 해주세요. 정부의 규제 혹은 직접적인 지원이다. 이를 통해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의 비대칭적인 환경 내모. 정부가 후발 기업한테 선발 기업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만약에 통신사처럼. 통신사 3대 기업이 다 먹고 있죠. 거기에 만약에 후발 기업이 들어온다. 그럼 그냥 1대1 이렇게 붙이면 후발 기업 죽어요. 밟히죠. 그치? 밟히는데 정부가 뭐 주파수도 주고 뭐 단말기도 싸게 공급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한다면 걔가 몸집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소위 말해 맞짱 뜰 수 있을 때까지는 힘을 기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대칭적이냐는 거예요. 정부가 한쪽만 밀어주면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환경이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발기업은 시장에서 불리한 이치에 놓이게 된다. 이때 비대칭적인 환경의 의미는 정부가 산업 진입 허가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 선발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것, 불리한 위치에 의해 놓이게 한다는 것 밑줄, 그리고 선발기업을 밑줄 쳐서 연결해 주세요. 가만히 냅두는 시장에서는 후발기업이 불리하기 때문에 선발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것, 이 문장에서 한 번 뒤틀려 놓으면은 돌리면 틀려요. 돌리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의식해둬야 됩니다. 이는 후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고 나서 이 지문의 특성이 또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회창과 관련해 산업의 주도권 이동은 정상 사이클 동그라미, 중도 실패 사이클 동그라미, 슈퍼 사이클 동그라미 라는 세 가지 종류의 추격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중 정상 사이클은 다음의 네 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이다. 제 1단계는 진입 단계이다. 뭐 따로 여러분이 빌릴 거 없어. 국영기업 폭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이 후발 기업으로 나타날 때 이들은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 선발 기업에 비해 일정한 비용 우위를 누린다. 그치? 보조금 받는 만큼 서비스 비용에서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차피 내가 내는 돈이 적으면, 같은 서비스에 내가 내는 돈이 적으면 갈아탈 의향은 충분하거든요. 자, 제2단계는 점진적 추격 단계이다. 이 단계 선발 기업들은 점차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는 선발 기업보다 후발 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높은 이유가 나오겠죠. 후발 기업이 더 높은 이유. 왜냐하면 선발 기업의 주주들은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보다는 배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 밑줄. 그럼 왜 후발 기업에서 더 잘 나타나냐? 후발 기업에서 왜 더 잘 나타나냐? 선발 기업은 배당을 선호합니다. 주식 사본 적 있나요? 주식을 사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거 편지 같은 뭐 청구서 같은 게 나면, 근데 그거 청구서가 아니고 너가 우리 주식 회사 주식 사준 걸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냈으니까 너한테 우리 주식 사준 비율 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얼마 돌려준다 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해줘요. 그게 배당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투자를 해.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고 싶어. 근데 삼성전자를 살 거야. 그럼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데 내가 삼성전자 잘 크라고 사겠습니까? 나 돈 벌어먹으려고 사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나 없어도 잘 커요. 내 생각에 삼성전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돈 넣은지도 모를 거야. 걔네는.
그러면 많이 해서 얘네가 돈 잘 벌어서 나한테 배당금 떨어지고 주식 오르면 주식 팔라고 사는 거죠. 그지? 삼성전자 힘내라고 막 갤럭시도 잘 나오라고 삽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신생기업 이런 거에 투자하면 물론 이것도 돈 벌려고 투자를 하지만 내가 만약 이미 주주야. 이미 주주인데 주총을 갔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돈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됐고 배당이나 내봐요. 이러냐고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배당이 잘 나오던 데를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같이 성공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세모 점진적 수격 단계에 도달한 후발 기업이 저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를 중도 실패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품 회사에서 성장을 했어. 핸드폰 부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 부품을 만들면은 이제 뭐 개당 한 200원씩 남는다고 치자. 열심히 하청업체를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투자도 받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뭐야? 그래도 하나 200원씩 남겨서 많이 팔 건가요?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돈이 더 되는 걸 해야 돼요. 돈이 더 되는 걸 해야 돈을 벌죠. 그지? 그래서 저부가가치 상품은 해봤자 별로 안 남는 것들이고요. 고부가가치 상품은 하면 많이 남는 것들. 자, 그걸로 못 넘어가면 당연히 그냥 거기서 말겠죠. 좀 얘네 잘 만드네 하다가 쓱 가라앉고 말겠죠. 자, 근데 제 3단계는 추월 단계이다. 자, 그럼 중도 실패 사이클이 오는 게 또 있고 정상 사이클이 여기 있고 중도 실패 사이클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라면 뭘로 간다고요? 추월 단계로 간다고. 필기를 좀 더 밑으로 뺄거예요. 자, 추월 단계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날개 달고 맞짱뜰만 했으니까 후발 기업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후발 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발 기업을 제껴야 돼요. 후발 기업은 확보된 이윤을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회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채택하여 산업 주도권에 갑작스럽고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 선발 기업은 후발 기업을 밀려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자, 제 4단계는 추락 단계이다. 자, 추락 단계이다. 새롭게 리더가 된 후발 기업이 새 기술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놓친다면 이 단계에서 다른 조선자에 밀려 추락하게 된다. 그렇죠? 영원 1등인 기업은 지금 없죠. 영원 1등인 기업은 없어요. 뭐 어디가 올라오고 또 어디가 올라오고 어디가 뜨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 3단계에서 선발 기업을 추월한 후발 기업이 기술, 시장 또는 규제의 변화에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우 결국 뭐예요? 추락하지 않겠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우에 추락하지 않을 거예요. 산업의 주도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 추락을 안 하고 추월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슈퍼사이클이라고요. 오래오래 해먹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세 사이클이 있다. 결국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기회창들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추격 사이클 이론은 특정 요소 결정론적이기보다는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외부적 요인 동그라미, 주체적 요인 동그라미. 자, 그러면 기회창의 네모 위에 기회창의 네모 기업의 전략적 선택 네모 해볼래요?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 자, 그럼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면 기회창이랑 기업의 전략적 선택 중에 뭡니까? 기회창이 되겠죠, 그지? 기회창이 되겠죠. 아니, 기회가 열려 있어야죠. 기회를 열어주는 건 후발 기업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지?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랑 기회창의 연결. 주체적 요인이랑 그럼 뭐? 기업의 전략적 선택 연결.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자, 1번. 다음은 윗글에 대한 한 줄평이나 주제를 고려할 때 윗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뭐뭐뭐가
궁금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몇 번인가요? 대답을 자, 4번이겠죠? 자, 4번입니다.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 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포괄할 수 있는데 틀리지 않은 선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포괄할 수 있는데 정작 틀린 말을 하는 선지를 끼워 넣기도 해요. 그러면 포괄 개꿀 하면서 바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괄하는데 선지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재진술한 걸 찾아야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물었어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자, 답은 몇 번? 이것도 4번이겠죠? 국영기업은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선발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증으로 비용 우위를 누리고 국영기업이 뭔데? 국가 소유라는 거. 국영은 진짜 리얼 국가 소유고요. 공영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KBS, MBC는 공영방송이에요. KBS, MBC는 공영방송이에요. 근데 중국의 저기 뭐 CCTV 걔네는 아예 국가 방송 거기서 해주는 국영방송이에요. 국영방송은 국가 어느 구 산하에 있는 방송이고요. 그래서 저기 세종에 있죠. 어느 동이더라? KTV 국민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국영방송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어요. 바로 산하에 있거든요. 근데 공영방송은 뭐냐면 국가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돈만 대주는 거예요. 따로 경영 다 하고 사장 따로 있고요. 그래서 국영이랑 공영은 그 차이가 있는데 국영기업이면은 그럼 아니 국가가 하는 건데 국가가 돈을 안 주겠어요? 비용이 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애초에 아니라고 써 있고요. 3번 봅니다. 문맥상 기업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그렇지? 기회 참 기업에 주어지는 기회. 똑같은 얘기고 4번, 5번 같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새로 뭔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먹힐 건 없어요. 보면 풀어보는 건 없어요. 자, 4번 봅니다. 이 글의 바탕으로 상황과 이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보면 뭔가 이상해요. 뭐죠? A사는 이미 도태되었죠. A사는 이미 도태되었는데 새로운 도전자로 부상하는 움직임 이거 아니겠죠. 그래서 4번에는 5번이겠죠. 그지? 새로운 도전자로 부상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지? A사 신기술 채택 안 하고 그 뒤에 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지? 이건 그냥 A사의 행복회로 정도겠죠. 자, 5번 봅니다. 일글과 상황을 바탕으로 보기에 학습 활동을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자, 학습 활동 B사를 중심으로 A와 B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격 사이클의 종류를 파악해 보자고 했는데 B사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했고 투자 확보했고 보조금 있고 투자 확보했고 자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갔죠. 부가가치가 높은 했으니까 불고자겠죠. 그러나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 등장의 민첩 대응은 못했네요. 자 그러면 자 A는 뭐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 거. B는 민첩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 B사가 고부가가치를 생산했고 B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슈퍼사이클이 되는 거죠. 답이 3번이죠. 그죠? 이걸 했다면 슈퍼사이클 안 했으니까 얘는 뭘 경험할까요? 추락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앞에 그래프는 딱히 필요가 생각보다는 없었어요. 답 찾는 데는.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앞에 거 만약에 해석을 못하겠어 그러면은 이걸 안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도 됩니다. 이걸 안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보는 게 오히려 승리자가 되겠죠. 자 윈터 동안 한 주에 한 번쯤 만나서 했지만 뭐 문제들도 잘 풀어주셨고 모두 이제 겨울방학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죠. 나는 칼같이 맞춰줬다.